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타일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 사전 도구 같은 거 그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물론 저희는 그거 쓰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다 싶으면 꼭 필요한 도구만 쓸 건데, 이제 그런 도구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 듣게 되면은 그런 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스타일링을 주기 위한 그런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음, 저희가 스타일을 줄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뭐 제 수업만 이해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막상 디자인되어 있는 파일을 딱 받아놓고 이걸 문서로 만들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문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HTML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페이지를 주면서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조금만 좀 다른 페이지인데 해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주고 해야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li라고 하는 태그를 배웠습니다. 근데 HTML 태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이걸 쓰는데, li라는 태그는 반드시 위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5월이나 6월이나 이런 태그가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다가 다른 태그를 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UL과 li 사이에 요거의 자식으로, 요거의 부모로 뭐 div를 쓴다거나, 또는 뭐 기타 등등 다른 걸 쓸 수 있죠. 또는 td라고 하는 그 태그 안쪽에다가 li를 쓴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는 tr이 있고 그 안에는 td가 있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옵션으로 tbody가 올 수도 있고 ted가 올 수 있는데, 그러한 그 태그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 수업만 딱 들어서는 그런 얘기가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줄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ul과 li 사이에는 어떠한 태그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ul 밑에는 li가 와야 돼요. 물론 ol 밑에 li가 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구조에 대한 내용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주고 또 지도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태그에 대한 기본적인 그 규칙, 기본적인 태그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은 좀 공부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개념적인 내용, 줄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주기는 여기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지도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지도해 줄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태그를 쓰는 데 있어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좋은 블로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태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문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HTML 문서가 올바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스타일을 입힐 때 이제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타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스타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이 문서 보니까 컨텐츠가 마크업이 잘 돼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최전방의 블럭, 컨텐츠 블럭이 있는데, 그 블럭을 일단은 스타일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최말단 블럭을 하나씩 하나씩 스타일을 입힙니다. 자, 이렇게 입히게 되면은 이것들 각각의 하나하나는 다 정상적으로 스타일이 입혀졌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배치하기 위한 방이 필요하잖아요. 방을 스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레이아웃 블럭이라고 하는데, 컨텐트 블럭과 레이아웃 블럭의 차이는 뭐냐면은, 글쎄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블럭은 가구라고 봐요. 가구고, 이 가구를 배치하기 위한 더 큰 방에 해당되는 이 블럭을 우리가 레이아웃 블럭이라고 하는데, 저는 방을 꾸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을 꾸며놓고 가구를 꾸며놓고 이 가구를 이 방에다가 적당하게 들여놓으면 이제 페이지가 원하는 모양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이런 걸 하려고 해요. 가구를 꾸미기도 하고 방을 꾸미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가구를 꾸미는 걸 먼저 해야 되는지, 또는
방을 꾸미는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방을 먼저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스타일링을 하죠. 그래서 일단 방을 꾸미는 걸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방을 꾸미면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방을 꾸미든 가구를 꾸미든 뭘 배우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배웠던 게 셀렉터라는 얘기를 배웠고 또 그 셀렉터를 이용하기 위한 복합 연산자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스타일이 갖고 있는 속성들, 뭐 배경색을 준다거나 경계선을 준다거나 또는 뭐 폰트 색깔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바꾸기 위한 스타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건데 그것들을 알파벳 순서로 쭉 나열해 놓고 이 속성은 뭡니다. 이 속성은 뭡니다. 이 속성은 뭡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것은 정말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일단 스타일 속성이 120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알았다고 해도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타일 속성 중에는 너비를 결정할 수 있는 속성이 위드가 있고요.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속성이 하이트가 있습니다. 이 속성에다가 너비를 100을 줬다고 해도 너비가 안 먹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비라는 녀석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디스플레이가 뭐냐에 따라서 너비 속성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를 담당하는 녀석으로서 뭐가 있냐면 X축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레프트라는 속성이 있고요. 스타일 속성에는 또 Y축의 위치를 나타내는 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레프트라고 하는 것과 탑이라는 속성에다가 아무리 내가 위치 값을 넣어도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어떤 속성에 영향을 받냐면은 포지션이라는 속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알았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서로 상호관계에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고요. 속성들을 일방적으로 그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부여해서 그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스타일을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을 만들면서 이 방을 만들어 보니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속성이 이런 속성과 연관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구를 먼저 꾸미는 것보다는 이 방을 먼저 꾸미는 그런 방법을 알 건데요. 이 방을 꾸미는 방법도 좀 막막해요. 과거에는 방을 꾸미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 썼었어요. 우리가 레이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레이아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배치가 됩니다. 배치. 그 배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방이 필요하다. 자, 과거에는 이제 CSS 쓰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CSS 쓰지 않고 순수하게 HTML로만 스타일을 꾸몄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약에 여기다 배치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 썼냐면은 그렇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었으니까 보이지 않게 테이블을 이렇게 깔아놓고 테이블의 이쪽 방에다가 컨텐츠를 배치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테이블은 배치할 때 쓰는 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고요. 테이블은 컨텐츠를 감싸는 최전방 그런 주자로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CSS를 쓸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저희가 만약에 유렉처 사이트를 가지고 방을 만든다고 하면 대충 방은 이런 모양이에요. 참고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HTML의 문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런 아이템들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위치에다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영역의 구분선을 살짝 보니까 이렇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방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데 격자형 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방향으로 방을 여러 번에 중첩해서 만드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일단 뭐냐면은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방향으로만 방을 만들어서 그걸 여러 번 중첩해서 방을 나눈다. 격자형으로. 무슨 소리냐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이래요. 제일 큰 방을 이렇게 나눕니다. 한 방향으로만 나눴죠. 한 방향으로만. 한 방에 나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걸 또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요 방이.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방이 있죠. 이걸 세 개 방으로 나누겠다 싶으면은 그 안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걸 왜 나눴습니까? 이쪽은 컨텐츠가 있는 방이고 이쪽은 컨텐츠가 없는 방이라서 컨텐츠가 없는 방에 대해서는 컨텐츠 있는 방과 좀 구분을 해서
안쪽에 그 컨텐츠 꾸밀 때 이쪽의 영역의 너비나 높이나 이런 여백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있는 그런 방과 없는 방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었던 녀석을 컨텐츠가 있는 방으로 다시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 한 방향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층에서 다시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쪽 방을 나눌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방을 나누고 그 방 안에서 또 방을 만들고 그 방 안에서 또 나눌 게 있으면 또 방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중첩하는 방식으로 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 말이 와닿지 않겠죠. 그럼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그런 문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방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방을 구성하겠습니까? 물론 이 사이트가 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 몰라요. 네, 관심도 없습니다. 일단 제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 방을 나눌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일단 방을 나눌 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하고 그 다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먼저 큰 방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자,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삐져나온 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이 삐져나온 거는 예외적으로 삐져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방 옆으로 삐져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정도 예외적인 부분은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 보시면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더 할게요. 만약에 이런 식의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좀 방을 나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방이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고격이. 자, 그러면은 방을 나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일단 보시면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 방을 잘못 봐서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눴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이 끝까지. 그러면 방이 나눠졌기 때문에 꾸밀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에 빵과 밑에 빵이 여기 잘린 거예요. 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과 다른 방 사이에 이 스타일을 이어가려면 배경 이미지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방의 배경 따로 이쪽 방의 배경 따로 맞춰서 이거를 하나인 것처럼 보여주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을 잘못 나누게 되면은 그걸 이어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타일을 꾸밀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를 만약에 스타일링을 해서 나눈다고 하면은 이 구조를 보고 먼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먼저 나누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할 때는 이쪽은 이제 단일하게 배경을 가지니까 이쪽과 이쪽을 먼저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예 이쪽과 이쪽은 아예 빼버리고 자, 이쪽 보면은 요거 선과 요 선을 보시면 약간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와 아래를 따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또 두 개 나눠야 두 개 나누기로 하고 밑에는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를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을 또 따로 세 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한 번에 격자각 만드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CSS 3.0에 그리드라는 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식의 그리드는 과거에는 없었고 또 아직 그리드는 호환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쓰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현재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레이아웃 기법이라고 하면은 스태틱 방식을 사용하는 CSS 2.1 버전이나 또는 CSS 3.0에 나온 플렉스 방식을 많이 씁니다. 즉 그 방식 쓰게 되면 단방향, 한 방향으로만 방을 만드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걸 쓰든 안 쓰든 그리드를 쓰든 안 쓰든 한 방향으로만 가는 방식으로 중첩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누면 이쪽과 이쪽 굳이 다른 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컨텐트 영역만 따로 두고 얘는 여백으로 따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누고 또 이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큰 방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여러분들 걸 막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사이트 또는 모델이라는 사이트. 그 사이트를 보고 HTML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방을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방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방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이것을 구현해 보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